오늘은 일 잘하는 사람들이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저도 처음에는 보고서 쓰는 게 좀 되게 어렵거든요. 큰 기업으로 갈수록 또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사실 보고서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. 쓸데없이 시간 낭비만 하고 있다. 이거 쓸 시간에 뭐 하지?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의사결정은 문서화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. 실제로 글을 정리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의 허점이 어딘지,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, 모순적인 내용은 없는지를 참 알기가 어렵더라고요. 보고서를 쓰셔야만 하는 분들, 회사에 제안을 하고 뭔가 의사결정을 받아내야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나본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이 보고서를 어떻게 썼는지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영TV. 첫 번째는요, 무조건 숫자로 된 진단값을 제일 앞에 제시를 해요. 보고서라는 것의 목적이 뭘까요? 진짜 보고를 하기 위한 거예요? 아니에요. 보고서의 목적은 의사 결정을 받기 위한 거예요. 좀 단어가 어렵죠? 아주 쉽게 말하면 뭐예요? 상사의 지지 혹은 투자, 지원군 요청을 해내기 위한 거예요. 또는 우리 조직의 방향을 이렇게 가야 돼 라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거죠. 근데 비즈니스는 뭡니까? 철저하게 숫자로 얘기할 때가 가장 객관화되고 설득이 쉽죠. 숫자가 이렇게 얘기한다, 이 말 한마디면 끝나거든.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또는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생각하면 파이 그래프, 선형 그래프, 막대 그래프 이런 것들이 막 멋있게 막 쫙쫙 이렇게 생기잖아요. 그게 다 앞부분에 위치합니다. 앞부분에 이전 프로젝트 혹은 이전에 했던 일의 비효율이나 문제가 뭔지를 어떻게든 숫자로 규명을 해내요. 자,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뭔가 문제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? 어떻게든 숫자로 증명해 보세요. 숫자를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의 퀄리티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게 뭐냐면요,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해결 관점이에요. 그러니까 보고서를 잘 쓰냐 못 쓰냐는 사실상 관점이 있냐 없냐. 자, 관점이 있으니까 뭘 잘해요? 일을 잘하는 거예요. 열심히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문제의 지점이 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, 물론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런데 말을 잘한다는 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 문서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, 그 시작이 뭐다? 숫자로 나의 생각의 전략적 초점을 증명해내는 것이다. 이영TV. 자, 일 잘하는 사람들 보고서에는 반드시 이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. 뭐냐면 선택지예요. 자, 보고서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? 의사결정이죠.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거 아니면 이거 혹은 제3의 무언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. 뭐 사실상 어떤 일이 진행된 내용들을 결과 보고를 하는 거라 할지라도 이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? 라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필요해요. 그냥 있었더니 와 좋았어요, 어쨌어요, 이런 건 아쉬웠어요, 이러고 끝나는 거는 보고서로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. 물론 그것만으로도 좋아하는 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가장 좋은 보고서는 뭐냐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보고서를 읽는 사람을 하여금 구체적으로 선택을 촉구하는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자, 물론 이 옵션이 생뚱맞게 막 아무거나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. 반드시 앞에 진단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결이 돼야 될 거예요. 그리고 복수에 2가지 이상의 제안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. 설령 허접한 제안이라 할지라도 2개 이상을 하세요. 너무 많으면 안 좋고요. 2개에서 3가지 정도의 옵션을 제안하는 게 좋습니다. 이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? 여러분의 사고의 크기예요.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까지 검토했던 여러분의 생각의 깊이를 우리는 여러 옵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. 자, 옵션을 얘기할 때요, 가장 여러분이 밀고 싶은 거 1안으로 미세요. 거기에 여러분의 보고의 분량을 50% 이상 쏟아 넣어. 나머지는 가볍게 1안을 밀기 위한 어떤 옵션 혹은 1안과 정반대의 개념에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하는 게 좋겠죠. 이영TV. 일 잘하는 사람들의 보고서에 있는 3번째 요소는 서머리입니다. 요약이에요. 보고서를 잘 쓰는 사람은요, 반드시 서머리의 기술을 활용합니다. 그래서 정말 보고서 잘 쓰는 사람은요, 보고서를 한 장으로 가름해요. 보고서가 뭐 100페이지건 10페이지건 상관없이 맨 앞 페이지에 그냥 줄글로 이렇게 레터식으로 딱 한 장으로 모든 의사결정까지, 분석과 사고의 전개와 의사결정 촉구까지 한 장으로 거의 대부분 끝납니다. 이거를 잘 표현한 게 원페이지 프로포절이라는 책이 있어요. 자, 그러면 첫 장 한 장의 서머리를 잘한다고 보고서 잘 쓴 거냐? 아니에요. 모든 페이지의 맨 위에 타이틀은 목차가 아니고요, 그 페이지의 요약 한 줄입니다. 한 줄로, 한 단어로, 한 페이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게 왜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일까요? 보는 사람을 하여금 시간을 절약해주고요, 맥락을 이해하면서 그냥 쉽게 캐치할 수 있도록 가독성 높게 전달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자소서 쓸 때 소제목을 꼭 적으라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유명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자, 여러분 잊지 마세요. 상대방 입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결정하기 쉽고 읽기 쉬운 보고서가 최고의 보고서입니다. 자,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
다음에 또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보고서가 최고의 보고서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이영이었습니다. Beautiful stars, I wanna drive a faster car.